안녕하세요. 예. 혹시 지금 혹시 저를 알고 계신 어머니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나 딸들이 저랑 현재 어쨌든 엮여 있는 혹시 어머니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혹시 정규반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규반. 정규반. 네. 특강 들으신 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좀 이렇게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좀 저희 정규반을 진행을 하지만 좀 약간 제 수업 자체가 커리가 특히 중3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바뀌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요 2학기 때 어떻게 진행할지 그 다음에 그냥 제 수업 자체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좀 약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열었고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제 이름은 유진상이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 고등부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중등이랑 같이 겹쳐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이제 한영외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등 수학스쿨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얘기를 좀 할게요. 좀 별 쓸데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 바뀌긴 하는데 저는 이 신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저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복권을 샀을 때 당첨됐을 때 누구에게 얘기하면은 복이 약간 분산되잖아요. 또는 어떤 이제 좋은 꿈을 꿨을 때 좋은 꿈 꿨을 때는 남한테 그 꿈을 얘기하면은 꿈이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복이 달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강렬한 신념은 남한테 말하는 순간 뭔가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저의 그 강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신념을 계속 심어주고 있고요. 그 신념을 심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신념을 의식하게 되겠죠. 계속 의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너희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스마트폰에도 적어놓고 메모지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는 책상에도 적어놔서 계속 걔를 쳐다봐라. 너희가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 의식하게 되는 순간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이 부분이 학생들의 마음의 눈으로 이 신념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돼요. 근데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이 신념이 박혀버립니다. 그냥 나는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 또는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그 신념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정말 잘한다.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계속 그거를 심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알아요. 또는 너는 분명히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릴 때 계속 주입교육을 시키면 정말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라고 애들이 느끼게 돼요. 그 순간 행동 자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강렬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강렬한 신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이 하나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에너지가 전 모든 곳에서 이 부분에 에너지를 다 투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뇌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 어디인가에 있는 어떤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도와주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희 반은요.
저희 반은 과제가 100%예요. 저희 반 아이들은요, 정규반 아이들은요, 과제 진행률이 그냥 100%입니다. 그냥 다 100%예요. 그러니까 물론 90%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90%는 다음에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다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든 정규반 아이들은 그냥 100% 과제를 해온다가 아니라 과제 이행률이에요. 누적 이행률. 처음부터 수업했을 때부터 이번까지의 모든 과제가 전부 다 100%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누적 테스트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정규반 아이들이 평균이 한 8.5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는 여태까지 봤던 모든 그 진도, 예를 들어서 수학 3 수업을 한다. 수학 3 제일 처음부터 해서 배울 때까지의 전체 테스트예요. 그런데 보통 평균이 8.5점이 나와요. 그리고 그날 배운 거를 매일매일 테스트해요. 정규 수업 시간에 처음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처음 딱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다 그냥 처음 접하는 내용이죠. 그걸 테스트를 해요. 보통 점수가 평균 한 8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특강을 이번에 여름에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특강 아이들이 과제의 이행률이 얘는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0%도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데일리 테스트,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의 결과가 누적 같은 경우가 평균 5점이 안 넘어요. 4.5 막 이래요. 10점 만점. 데일리 테스트 한 절반 정도는 안 내요. 근데 낸 애들만, 그러니까 낸 애들은 좀 공부하는 애들인데 평균이 한 6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10점 만점에. 그럼 얘들이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어떤 커리큘럼의 수업은 똑같이 진행을 해요. 같은 내용의 같은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이 특히 정규반도 주 2회 수업이긴 하지만 그 정규반도 똑같은 수학 3 기본을 냈고요. 근데 걔들이 2학년이에요. 다 2학년이에요. 그런데 특강 애들은 3학년도 껴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점수가 완전 개판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수업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특강은 3시간이고 정규반은 5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정규반에 심어주거든요. 근데 특강 애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요. 아이들이 과제를 100%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렬한 신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인데 사실 어디에 전달되냐면 학생한테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 분위기에 전달되기도 하고요. 어머니께도 전달돼요. 정규반을 듣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특강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그 학생이 현재까지 과제를 얼마나 진행을 했다, 그리고 뭐 점수가 몇 점이다, 평균 몇 점이다, 이걸 계속 받아보면 계속 그걸 보고 아 우리 애가 공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족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얘가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근데 특강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사실 특강도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정규반처럼 가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 특강을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건데 진행되는 특강을 4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3시간짜리가 아니라 4시간짜리 특강으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도 아이들한테 계속 공부하면서 클리닉 시간도 잡아놓고 계속 1대1 얘기를 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 부분을 주입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과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부터 의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잡아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사설이었고요. 이제 좀 제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3페이지의 내용이에요. 3페이지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저는 다 프린트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프린트로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프린트로 주고 있는데 그 프린트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정석 기반입니다. 정석 수업이기 때문에 정석 기반이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 전부 다 그 문항마다 다 아이디가 다 달려 있어요. 다 아이디가 달려 있고요. 그럼 그 아이디는 제가 이제 오답 관리할 때 필요한 아이디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과제를 제출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냐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풀긴 풀었지만 뭔가 좀 다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제에다가 이런 세모 표시를 시킵니다. 풀어서 다시 풀고 싶다. 또는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T자 표시를 시키고요. 그냥 찍었다. V자 표시를 시켜요. 근데 저는 매번 테스트를 딱 주어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accumulate라고 해서 누적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수업이 끝날 때 데일리 테스트를 봐요. 이거는 그날 배웠던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에서 풀었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찍기도 하거든요. 찍어서 맞췄으면은 저는 점수에 다 반영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것도 너희들 능력이다, 실력이다 다 반영을 해줍니다. 대신에 찍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풀었다 또는 다시 풀고 싶다고 한다면 이 표시는 시켜요. 그러면 표시가 된 문제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주고요. 그 오답 노트에 다시 그 문제는 포함돼요. 그러니까 점수에는 반영하지만 다시 오답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확실하게 맞춘 문제만 통과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췄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는 구조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복습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4페이지인데 제가 복습 테스트를 학생들 개인마다 다 관리를 다 해줍니다. 오답 관리는 제가 다 해줘요. 지금 이제 이번 정규반 아이들도 다음 목요일부터 계속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오답을 계속 소진시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인마다 오답을 나눠줄 거고 그걸 계속 반복시키고 틀리면 오답을 또 내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의 틀린 문제들 또는 세모티 V로 되어 있는 맞춤 세모티 V 문제는 전부 다 오답거리를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틀린 문제를 다시 100%풀 때까지는 무한반복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이 점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은 평균이 보통 한 이 정도 나오지만 점수대가 계속 똑같아요. 계속 매번 시험 점수 8점, 다음 시간 8점, 다음 시간 8점, 8점 계속 똑같습니다. 갑자기 점수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또는 좀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데일리 같은 경우는 그날 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수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오는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점수가 컷을 7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0점 만점에 7점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거에 쌍둥이 문제를 제가 테스트로 다 줍니다. 다 줬는데 만약에 이 10점 만점 중에서 8점이 나왔다. 그럼 두 문제 틀린 거죠. 그러면 틀린 두 문제만 예를 들어서 5번과 9번이 틀렸으면 틀린 두 문제만 동일번호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얘의 유사 문제예요. 만약에 점수가 6점이 나왔다. 그러면 통과하지 못한 거잖아요. 통과는 7점이거든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이 10문제를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를 쓰고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어쨌든 다시 10문제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점수가 안 나오면 계속 유사 문제들을 싹 다 풀게 되는 구조인 거고요. 대신에 데일리 테스트는 그날 배웠던 내용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7점 이상이 돼야 통과인데
7점이 넘지 않으면 학생이 그날 수업에서 뭔가가 구멍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그날 클리닉 시간에 전부 다 리뷰를 시키고 나서 저한테 와서 전부 다 1대1 설명을 시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몰랐냐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몰랐다고 해요. 고등학생은요, 클리닉 시간을 열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10명 정도가 클리닉 시간이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줄 서 있고 질문을 해요. 그 아이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질문하고 다른 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뭔가 바빠요. 그 시간 1분, 10분이 되게 아까운 아이들인데 중등부 아이들은 10명을 딱 데려놓고 클리닉 시간에 딱 앉혀놓잖아요. 질문 하나도 안 해요. 그 어머니들 보면요, 우리 클리닉 시간 있잖아요. 질문 안 해요. 그리고 시대인지에서 뭐 선생님마다 막 토요일날 오전에 클리닉 시간 열어놓거든요. 아이들 굉장히 다 안 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좋은 시간을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자기가 20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정답지를 맹신해서 정답지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정답지 자체는 실전적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가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는 제가 6점 이하점, 그러니까 7점 넘지 못하면 전부 다 강제적으로 다 제 옆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리뷰 다 한 후에, 그리고 저한테 그 문제를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 성향을 보고 그냥 한 문제만 찍어줍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학생이 그걸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 또는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왜 이런데 계속 질문해요. 근데 아이가 답변을 못하면 빠꾸시킵니다. 다시 해봐 라고 빠꾸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랑 계속 교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랑 계속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도 같이 파악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같이 파악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저도 파악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한 구멍들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질문도 시키고 이러한 구조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수업 내용은 제가 다 당일날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그냥 다시 복습하고 싶으면 그냥 다시 이제 그거를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는 결석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료만 받고 그거 가지고 다 다시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인강을 계속 무한 시청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냥 그날 날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머니들께 말씀을 좀 드려요. 이 학생은 오늘 수업 때 좀 집중을 못했으니까 반드시 인강을 듣고 확인을 해달라 라고 해서 다시 저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 특히 아이들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좀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제가 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려서 다시 수업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개인별 클리닉 시간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6페이지 내용이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수업 정규반 시간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그 클리닉 시간입니다. 그냥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틀린 것들 또는 과제 틀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테스트에서의 틀렸던 것들도 질문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뭐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 번 설명해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뭐 어큐뮬레이트 5번, 7번 해주세요. 데일리 8번, 9번 해주세요. 설명해 주고 설명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아이들이 또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는 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는 몇몇 아이들은 질문이 다 끝나면 다음 시간 과제를 이때 하기도 합니다. 그날 배웠던 수업 내용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매번 1시간씩 잡혀 있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40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좀 길어지면은 요 클린 시간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자체 클리닉은 수요일 날 5시에서 6시 반까지 딱 1시간 반이고요. 그냥 이 시간은 그냥 와서 질문할 게 많이 쌓여 있거나 또는 뭔가 급박하게 잘 모르는데 과제하기가 힘들다 라고 한다면 와서 저랑 1대1로 그냥 바로 이제 과외식으로 봐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사전 신청하셔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이고요.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테스트는 어큐뮬레이트 테스트가 있고요. 이건 누적 테스트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 그 인증 테스트라고 해서 그거는 소다론이 끝나면 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합명제가 끝났다. 그럼 집합명제 부분을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역시 부모님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복습 테스트는 개인별 오답 테스트고요. 그건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과제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인데 자, 과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용 과제는 책자겠지만 기본적인 모든 과제는 다 프린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하면 제가 다 도장을 찍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항상 문자로 당일날 이행 정도를 보내주는데 직전의 이행 정도가 아니라 누적 이행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10회 수업을 했으면 10회치의 전체 과제가 다 되어 있으면 100%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10회치에서 한 회 정도가 안 되어 있으면 한 90% 정도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100%가 유지가 되면 여태까지 밀린 게 없다 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린 게 있으면 퍼센트가 100이 안 되게끔 나가고 있어요. 정규반 아이들은요 거의 다 100%입니다. 아니면 한 번 정도 밀리거나 다 100%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상태로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가 미제출자인 경우는 제가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계속 퍼센트 계속 압박 가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압박이 저한테 가기도 하고 문자가 가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수업을 같이 듣게 되시는 분들은 그 퍼센트지가 100이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밀린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계속 학생한테 좀 푸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예시문은 저희 9페이지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업이 끝나면 당일날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거는 그날 수업이 무슨 내용이 이루어졌고 과제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날 점수가 평균 몇 점인데 본인은 몇 점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내놓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그 어머니들 모신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것 때문이에요. 사실 10페이지의 내용 때문인데요. 2학년은 큰 문제가 없어요. 2학년은 별 문제가 없는 게 혹시 여기 2학년 어머니 계신가요? 2학년 어머니들? 네. 그러니까 2학년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도가 주 2회 수업이지만 2학년은 11월 달에 종강이 돼요. 11월 달에 종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회차가 나와요. 회차가 나와서 물론 다른 정규반보다 내신 대비하는 기간은 짧을 거예요. 더 짧은데 계속 숙제로 관리를 할 거고 큰 문제 없이 내신 대비가 갈 수가 있어요. 2학년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장 3학년 학생이 수학하 실력을 한다는 거는 늦은 거예요. 선행이 좀 많이 늦은 편이고요. 그럼 이거는 내신에 집중하기보다는 선행에 더 집중해서 어쨌든 수학 원 실력까지는 끝내고 고등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종강이 돼요. 그 종강까지 수학
하 실력을 끝낼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신 대비할 시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딱 한 주, 내신으로 딱 한 주만 직접 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고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진도 나갑니다. 물론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냥 과제로만 줄 거예요. 계속 과제로 어디까지 풀어라. 그리고 풀어서 제가 확인하고 질문이 있으면 클릭 시간에 개별 질문을 받겠지만 내신을 위해서 수업을 할애해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어머니 중에서, 특히 3학년 어머니 중에서 우리 애는 내신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 내신을 굉장히 필요하게끔 더 해야겠다고 한다면 내신 특강을 들으세요. 그때 열리는 특강을 더 들어서 더 좀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저도 내신 대비를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너무 내신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 포커스는 더 진도에 맞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진도에 더 맞추는 수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3을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되면 중3이 어떤 커리어가 하게 되냐면요, 8월 말에 개강합니다. 즉 8월 29일 날 개강을 해요. 그리고 쭉 가서 내신 같은 거 다 그냥 신경 끄고, 그러니까 한 주일 정도 쉬게 되는 거죠. 내신 한 주일. 그 다음에 이 추석 하루 쉬게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계속 진행이 돼서 10월 29일 날 얘가 종강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내신이 들어가겠죠. 11월 초에 중3 내신을 보니까. 그러면 중3 내신이 끝나면 11월 중순 정도가 나옵니다. 그 11월 중순에 다시 고등 넘어가기 전에 특강 하나가 더 열려요. 근데 이제 저랑의 접점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때 특강 때 이 학생들을 위한 특강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특강으로 저는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특강이 열리면 그 특강을 더 듣거나 아니면 11월 중순에 바로 고등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중3 특강이 더 열립니다. 그럼 그때 열릴 때 뭘 하느냐? 수원 실력 특강을 들으시면 돼요. 이때 수원 실력 특강을 들으시면 12월 달 중순에 수원 실력까지 끝낸 상태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지금 현재는 수학 실력이에요. 중3 기준이고요. 그러면 수원 기본을 언제 하느냐면요, 수원 기본은 제가 토요일 날 특강을 해봅니다. 수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 기본은 8월 17일 날 개강이에요. 당장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때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종강은 11월 거의 말 정도예요. 11월 20일, 24일 한 이 정도 종강인데 얘는 휴강이 아예 없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이고요. 휴강은 아예 없어요. 만약에 내신 때문에 못 듣는다 라고 한다면 인강 보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 수원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못 들었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분명히 구멍 생기고 그러면 어쨌든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인강 들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수업 그냥 참여하시고 어차피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업 참여하고 다시 내신 공부하면 돼요. 따로 휴강은 전혀 없고 이때부터 그냥 15회로 진행되는 수업을 하시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화 실력을 하고 수원 기본을 따라간 후에 11월 중순에 열리는 수원 실력을 하게 되면 학생 현재 중3 같은 경우 수원 실력까지 하고 나서 끝날 수 있어요. 수투는요, 겨울방학 때 만약에 원하시면 수투 수업은 고등에서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물론 수투하기 위해서 입반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그 입반 테스트는 그 수원 전까지, 수학 상하 또는 수원까지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수투를 그때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수투까지 가지 않고 고등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다시 수학 상하를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내신 대비를 더 탄탄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3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뒤쳐졌다가 아니라 남들처럼 한 만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중3에 제가 바라보는 현재로서의 최상의 어떤 코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2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정규반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신 기간이 다른 정규반보다는 한 주 정도가 더 짧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내신에 집중하는 기간이 짧은 뿐이지 계속 매번 과제로는 내신 대비를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주고 체크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는 봐요. 여태까지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내신보다는 좀 더 선행에 좀 더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서 특히 중3은 특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2도 최대한 내신도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최대한 많이 신경 쓸 거고 구멍이 있으면 계속 메꿔줄 거예요. 특히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내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내신 이 부분은 테스트를 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제가 계속 아이들을 푸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량을 더 늘려서 어쨌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건데 혹시 그 궁금하신 어떤 사항들 있으면 그러면 좀 약간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좀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좀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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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어큐뮬레이트가 10문제예요. 10문제인데, 만약에 수학 3수업을 제가 진행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단원이 많지 않으니까 골고루 나오겠죠. 근데 점점 단원이 뒤로 갈수록 무조건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하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학 3부터 수학 하까지 범위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행 진도를 하게 되는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대신에 이미 선행이 된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하 실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수학하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누적 자체가 수하 전 범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하를 명제까지가 끝나고 함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함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함수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일단 출제는 돼요. 그리고 함수부터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근데 단어에 대한 밸런스는요. 제가 단어를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매번 프린트를 만들지 않고요. 한꺼번에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이 15주를 간다고 한다면 15주치를 한 번에 다 만들어요. 밤을 새서.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면서 약간씩 문제를 교체시켜요. 현재 이 반에서는 이 밸런스를 좀 바꾸면 되겠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 150문제를 제가 선정을 해요. 10문제씩 15회 수업이니까 그러면 가장 엑설런트한 150문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것은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최상위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0문제를 균등하게 분리시킵니다. 각 회차에 맞게끔. 그렇게 되면 단원 밸런스가 처음부터 맞게끔 출제가 된 상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전범위가 계속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을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단원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중2인데 네네. 그 내년 10월 말까지 네. 하면 어디까지 진행하나요? 아, 예, 중2 말씀드릴게요. 현재 중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시즌이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윈터가 있고요. 3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그냥 6월까지로 할게요. 6월까지 그 다음에 썸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 학기가 있겠죠. 뭐 8월부터 11월 자 이렇게 일단은 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4번씩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이 썸머까지가 끝난 상태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게 여기가 수상 실력입니다. 수상 실력이고요. 자, 한 번에 한 타임씩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건너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따라올 애들 따라올 수 있는데 한 약 30%는 그냥 뒤처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뛰진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때 수상 실력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때는 수학 기본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수학 실력을 하게 되고요. 수원 기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때 계획이 근데 아마 다른 정기반 선생님이 있어서 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겹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수투로 가겠다고 한다면 다른 수준이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저는 이때 수투 기본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수원 실력을 특강으로 깔고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수투 실력을 깔아버리면 아니면 여기 한 줄 뒤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기존은 수투까지는 어쨌든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고 갈 생각이에요. 아니면 얘가 끝나고 11월 달에 잠깐 단기 특강을 할 때 그때 수투 실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타 선생님과 협의를 좀 봐야겠지만 목표는요. 일반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여기가 수원 실력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수투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일반적이면 수투 기본까지가 끝내는 구조가 되고요. 현재 중2는요. 근데 저는 어쨌든 중간에 하나를 더 껴놓을 생각이에요. 껴놔서 수투 실력까지는 끝낸 상태에서 종강시킬 예정입니다. 그게 현재 중2에서 제가 말하고는 그 어떤 커리 구조가 됩니다. 지금 2학년 정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수학 실력을 하면서 3학년처럼 네. 선생님 수업은 아닌데 네. 토요일이나 수학 기본 특강이 있는데 그걸 같이 듣는 건 무리가 없나요?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3과 수학 하가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냥 아예 수상 실력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수화로 가겠다는 거는 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수상 실력을 언젠가 할 거다. 하지만 수하를 미리 더 하고 싶다고 한다면 겹쳐서 가는 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현재 수상 실력 수업을 하고 플러스 수학 기본을 가는 거는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여러 개 된다면 하면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질문 혹시 또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수업이 네. 수요일은 없으시고 월급 아, 네. 일단은 됩니다. 일단은 주 2회 수업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그렇게 했었고 일단 다 커버는 돼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고등부 수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안 나와요. 제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수, 토, 일은 다 고등부 수업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고등 수업을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월금과 화목이 중등 수업을 하는 날인데 근데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학원 측에서 약간 좀 걱정 반을 좀 했었어요. 왜 선생님 수업만 주 2회가 되면 뭔가 좀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근데 기존에 지금 정규반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도 너무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제 이해율도 100%고 계속 수업했을 때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고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자체는 대신에 그 루즈하게 가진 않아요. 되게 빡빡하게 가요. 제가 수업 때 뭐 아이들과 막 이렇게 막 뭐 자유 시간을 주고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가진 않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가요. 그러니까 5시 반에 5시 딱 시작해서 정확히 딱 25분에 테스트 딱 끝나고 바로 수업 진행해가지고 거의 한 8시 반 또는 늦으면 9시까지 바로 끝나고 비류까지 하면은 보통 9시나 9시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클릭 딱 하고 보내면 거의 시간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고 있고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내신 자체가 한 주 정도는 다른 반보다 좀 늦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가 아닌 거는 진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무리 없이 잘 가고 있어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대신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중간에 합류한 아이들. 중간에 합류한 아이들은 진도가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놀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정신교육을 굉장히 시키는 편이에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게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그런 약간 인생에 필요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에 좀 많이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따라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평점이 항상 문자로 날라오면 네네. 평점은 얼마고 학생의 점수가 얼마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평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실력이 지금 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수업만 잘 따라가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 고등반에 가면 이제 레벨 테스트, 그러니까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뭐 S반 선생님께 듣고 싶은데 A반 실력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너는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애한테 푸시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상태로만 쭉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평균 점수가 계속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계속 평균이 계속 8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이 점수 계속 7.8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구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물론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 구조가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 자체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까먹지 않고 그때의 그 실력을 유지시키겠다예요. 향상시키겠다 아니에요. 10문제만 풀어서 실력이 향상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점수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가 더 높아지려면 추가로 더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 그렇죠.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을 계속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누적 테스트 10문제를 계속 봤다고 해서 앞에 부분 점수가 갑자기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 점수가 떨어져요. 점수가 떨어지는데 수학 점수는 어머니 이렇게 돼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부를 하잖아요. 시간입니다. 공부를 했어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안 올라가요. 수학 점수는요.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점수가 팍 올라가요. 또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가요. 그럼 학생들은 이 시간에 나는 슬럼프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슬럼프가 아니라
점수가 낮아지는 구간인 거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하고 점수가 팍 올라가요. 그러면 누적 테스트는 뭐냐면 이때까지 올렸던 이 점수를 얘를 미끄러지지 않게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거나 여기로 떨어져요. 그럼 다시 이 상태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누적의 이유는 그때 했던 부분을 결국 구멍이 있다면 메꾸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메꾼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서서히 끌어나가는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아이들은 기껏 배웠던 거 다 까먹습니다. 제가 고등 수업을 하면서 그래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처음에 딱 입반할 때 우리 애는 선생님 수특까지 하고 왔어요. 수특까지 끝내고 왔대요. 근데 그게 끝낸 게 아니라 그냥 수특까지 보고 온 거예요. 막상 제 반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보잖아요. 점수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은광여고에서 한영외고로 전학을 갔대요. 그래서 어느 수업을 들을까 이제 주변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당연히 유신선 선생님 수업 들어야지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반은 입반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거기서 전교권이래요. 2등, 3등을 했대요. 근데 테스트를 봤는데 10문제 중에 9문제 이상 맞추면 통과거든요. 저희 반 입반은요. 근데 저희 반은 이 테스트를 정규반 저희 아이들은 계속 중간중간 봤어요. 그래서 평균이 죄송합니다. 15문제 중에 9문제 이상 맞추면 통과인데 근데 저희 반은 평균이 한 10.7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저희 반 평균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딱 9번에서 컷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은 이런 시스템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계속 부족시키고 계속 반복하니까 까먹지 않고 한 건데 이 학생은 전교 2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저희 반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어쨌든 선행은 끝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학생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적의 이유는 미끄러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누적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게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반하고 주말 특강반하고 차이점이 같은 만약에 수원이나 수산 나간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강은 그러니까 제가 특강을 하면서 여름에 특강을 하면서 수업 자체의 차이를 두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스템의 차이를 두진 않았어요. 근데 특강은 입반 테스트가 없어요. 일단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입반 테스트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실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 수학 3 특강을 하면서 처음에 2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걸렀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좀 여기 이 학생은 지금 못 따라온다. 걸렀어요. 근데 한 몇 명은 걸러졌는데 몇 명은 안 걸러졌어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남아있는지 제가 곰곰이 다 분석을 해봤어요. 왜 남아있을까? 아니 곱셈공식도 잘 몰라요. 근데 남아서 계속 수업을 들어요. 왜 남아있을까? 인생 얘기 들으러 남아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걔가 좋은 얘기 해주니까 집에 가서 그런대요.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오늘 이런 얘기 해줬는데 뭐 이런대요. 그러니까 인생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수업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요. 특강은 입반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들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규반은 제가 클리닉 시간에 계속 점수 안 나오면 계속 옆에 불러가지고 계속 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멍을 제가 같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고 수업 때 태도가 안 좋았던 애들은 계속 불러서 상담하고 이게 되는데 특강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특강을 4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 해야 되거든요.
그 아예 똑같이 정규반이랑 거의 똑같이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다시 클리닉 시간도 좀 잡아놓고 그래서 풀면서 좀 안들이해서 어쨌든 끌어와야 되고 상담하고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특강을 4시간으로 잡았고 최대한 정규랑 똑같이 가기는 할 거예요. 대신에 물론 입반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에도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역시 1차적으로 걸을 거예요. 통화해서 걸을 거고 학생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해보자가 되겠지만 의지도 없는데 인생 얘기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번에 걸을 겁니다. 예. 그러면 별 차이가 없게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거? 네. 숙제예요. 네네. 저는 이 아이가 수업 끝나고 오는 거고 항상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항상 궁금한 게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고 있는지 네네. 그냥 배웠던 걸 제대로 그냥 정리를 하는지 항상 궁금한데 저는 잘 아, 네네.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한 20문제가 만약에 숙제다. 그러면 이 아이가 100%라는 얘기는 20문제를 항상 다 풀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생각하는 숙제 완성도는요, 양 기준입니다. 질 기준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도가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질적인 완성도가 있고, 하나 양적인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불구하고 그걸 100% 해봤다가 아니라 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어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 줍니다. 물론 그 오답이 많겠죠. 그 쌓인 오답은 제가 다 과외를 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숙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단순히 그 리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숙제 그 정규반 때는 제가 다 리스트를 다 받아요. 아이들이 이게 숙제를 다 리스트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시험지가 다 아이디가 있어요. 뭐 시험지가 뭐 2, 4, 7, 5, 4 이런 아이디에 뭐 틀린 문제들 체크해서 다 이렇게 리스트를 다 받습니다. 근데 받을 때 숙제 노트도 같이 제출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확인을 해요. 애가 제대로 풀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도장 찍어주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학생이 어큐뮬레이트 테스트에서 점수가 미끄러지지 않는지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에서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100%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확인했을 때 다 풀어왔으면 그럼 100%인 게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 숙제 한 거는 걷어가셔서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걷어가진 않아요. 걷어가진 않고요. 아이가 가지고 와요. 아이가 클릭 시간에 다 완료가 다 되어 있으면 다 자기가 스스로 채점해서 틀린 문제들, 추가할 문제들 다 체크한 다음에 저한테 같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답지도 주시잖아요. 네네. 시간이 급하면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답지를 보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다 문제를 보고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와서 좀 물어봐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뭐 관리를 따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바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이렇게 또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아이가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 그렇지. 다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규반 때 틀린 문제들은 다 물어봐요. 물론 100%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지를 보고 해결한 문제들은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의 어떤 피드백 자체가 분명히 그냥 너희들은 그냥 뭐 질문할 사람 질문해라 이런 구조면 아이들 질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일리 테스트에서 계속 점수 나고자들 계속 옆에 앉혀놓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질문하고요. 제가 이제 뭐 질문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질문 안 하는 아이들은 제가 계속 물어봐요. 거꾸로 물어봅니다. 제가 거꾸로 이거 좀 설명해봐라. 모르는 거 있냐? 제가 거꾸로 역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체크된 오답은 다시 다 누적 테스트, 그 오답 테스트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대신에 점수를 그러니까 속이면서 제가 정답지를 다 나눠줘요. 해설지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속이면서 하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방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속이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는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딱 보면은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웃기지 마라. 어떻게 하냐. 다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애정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이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넘어가 줄게. 아이들은 그걸 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똑같은 숙제가 있어요. 영어 숙제가 있고 국어 숙제가 있고 수학 숙제가 있는데 어느 선생님은 간을 봐요. 간을 다 봐서 학생들은 이 선생님 숙제는 100% 해야 된다. 얘는 대충 하면 된다. 얘는 안 해도 괜찮다. 일단 이거 먼저 하고요. 요거 하다가 시간 남으면 이거 합니다. 이건 안 해도 안 온다거든요. 또 선생님이 넘어가 주거든요. 근데 저는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화를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진 않고요. 그 부분은 알아요. 저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거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토요일에 특강하잖아요. 네네. 특강에 나오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럼 관리 숙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거의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갈 건데 일단 시간이 짧은 건 맞아요. 그래서 뒤에 30분은 일단은 제가 이제 질문 시간을 잡아놓고 그리고 특강 듣는 학생들에서 아마 상당수는 정규반이랑 같이 겹친다고는 보거든요. 그 겹치는 아이들은 정규반 수업 때 역시 똑같이 크리티 같이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강 시간에는 숙제 검사는 철저히 해주시나요? 네,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강과 정규반은 시스템은 같지만, 하지만 그 수업 자체 시간이 1시간 더 축약되기 때문에 조금은 크리티 시간이 더 줄어드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내신 대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강은 그냥 수업하고 똑같이 누적, 그 다음에 대응이 거의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11월 중순 특강은 9월 10일 특강 선생님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네. 다른 선생님이 네, 이미 잡혀 있어요. 예. 이미 잡혀 있어. 저는 아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수학과 실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체 교재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럼 수원 기본 토요 특강반은 정석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자체 교재가 따로 부교재가 따로 있나요? 아, 정석으로 진행합니다. 정석으로만요? 네. 그러니까 기본 교재는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자체 교재 쓰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어머니들이 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정석을 안 쓰면 그냥 왜 정석으로 안 하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중등에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아예 정석을 쓰고요. 대신에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보는 모든 문제들은 다 정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에 포함된 모든 문제는 시중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엑설런트한 문제들 위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고요. 단 수원의 특강 같은 경우는 누적 테스트가 수원에만 한정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학상, 수학학 포함되지 않고 수원만 배운 범위까지를 계속 돌리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수업을 수원을 처음 듣는 아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아이가 듣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특강이니까. 수원 특강이요? 네. 수원 특강은 전혀 상관없어요. 처음 듣는 아이도 네. 개념을 잘 받고 또 정석이 문제가 많지가 않잖아요. 개념 수업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테스트는 뭐 다른 세미나 RPM이나 뭐 이런 데서 다른 책에서 문제집에서도 선별해서 내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것만 듣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다면. 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수원 자체가 앞에 수학 상하랑 많이 연관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상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력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충분히 얘는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석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 커버는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석이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교육 과정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교육 과정, 그러니까 수능 시험범위죠. 수능 시험범위가 이 정도면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한 이 정도를 다뤄요. 또는 내신이겠죠. 내신 또는 일반적인 문제집은 이 교육 과정은 좀 벗어난 부분을 다뤄요. 근데 정석은 그만큼을 다뤄요. 그러니까 정석이 실제로 다루는 범위가 다른 교재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요. 또 실제 정석 중에는 나중에 고등으로 가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을 탄탄하게 한 아이들은 오히려 타 문제집 문제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있어요. 반대로 이 문제집들을 많이 푼 아이들은 정석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립니다. 왜냐? 배우지 않았던 게 많거든요. 수능 문제집만 가지고 풀어버리면 우리 수원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수원은 어쨌든 다 여태까지 수능 범위에 다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럼 충분히 수능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수원을 학습한 아이들은 나중에 다른 문제집 풀면은 많이 못 풀어요. 왜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석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정석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 3학년 내시는 네. 선생님 정규반 애들한테는 일주일만 딱 그냥 수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그냥 숙제로 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속 숙제입니다. 아예 그냥 뭐 일주일도 안 뺀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 일주일은 딱 내신 보는 그 주예요. 그 주만? 네, 그러니까 수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직접 보강이죠. 그러니까 책방 수업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예, 클리닉 때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받고 잘 돼서 처리를 한 거를 확인 받고.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두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니까 2번만 내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진도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어쨌든 그냥 과제로만 되고 3학년. 되는지를 체크를 계속 할 거지만 하지만 이렇게 뭐 칠반 수업으로 막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고요. 선생님 하여튼 오답은 누적이든 데일리든 숙제 과제물이든 오답은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뭐 문자로 충분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브로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이들 뭐 2시에 클리닉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